내가 또 밟아도 너무 씩씩하니까 선배들이 더 이렇게 좀 밟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영업하는 데다 보니까 숫자로 보여주면 돼요. 숫자로. 아 진짜 어지간하면 남들 세대 팔고 할 때는 아니에요. 우리 그냥 진짜 많이 팔아야 돼. 어지간히 팔면 이것들이 밟아 못 올라오게 한단 말이지 선배들이.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잘 팔아야 돼. 근데 그걸 어설프게 팔면 밟히는 거야. 그러니 진짜 압도적으로 잘 팔아. 압도적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의 윤메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무조건 좋아하는 일 하라고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오래 할 수 있더라고. 오래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뭔가 뒷받침돼서 준비를 하게 될 거고, 그걸 잘하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내 적성도 찾고, 돈도 되고. 그래서 좋아하는 일 해야 돼요, 잘하는 일 해야 되는데, 잘하는 일만 하면 물론 좋지만, 좋아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어서 저는 좋아하는 일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예로도 많이 드려요.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막 결혼을 해도 남자가 죽자 사자 해야 오래 잘 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남편 집사람이 언제 저를 사랑했지만 그래야 오래 잘 살더라고. 그리고 남자분들이 워낙 일을 하거나 뭘 해도 여자들보다는 조금 질려하고 이런 게 좀 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야 그러면서 돈이 되면 너무 좋고 돈이 안 돼도 자기가 좋아하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적성도 찾고 자기의 달란트도 찾는 거지. 물론 다 중요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본인의 달란트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드려요. 책에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컴퓨터 회사 가면서 PC 낙찰을 받고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서구 염창동에서 강남 양재동까지 오면서 2시간 산 넘고 물 건너 진짜 마을버스 지하철 3번 갈아타고 또 마을버스 타고 그러고 고객을 만나러 갔을 때 되돌아봐서 생각을 하니 되게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23, 4살짜리 여자아이가 2시간씩 지하철 버스를 그렇게 갈아타면서 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법도 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게 전 너무너무 설레었던 거예요. 그때 내가 내가 영업을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갔을 때 내가 되게 좋았구나, 좋아했었구나 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갔더니 그분하고 얘기도 잘 됐고 또 다행히 얘기 잘하면서 감히 또 식사 한번 하시죠 라고 하고 좋은 정보를 얻어서 그 PC 낙찰을 받았던 사례였었단 말이죠. 그러고 되돌아보면서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때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뭐가 뭔지 정말 어린 친구니까 아무것도 몰랐었던 거고 그렇게 하면서 또 영업을 하면서 되돌아봤을 때 제가 그 시점이 시작이더라 라고 이제 제가 책에다 좀 쓴 거였고요. 그때 너무 설레고 좋았어요. 그리고 다행히 제가 잘하고 너무 즐거워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렇게 뭔가 얘기하고 소통하는 게 요즘 대부분의 MZ 친구들이 대면을 한다거나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그걸 기피하는 건데 저는 그런 게 진짜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너무나 다행인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저한테 맞았던 달란트를 윤미는 찾았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영업을 시작을 하게 됐죠.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ESTJ입니다. 딱 맞아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외향적이며 계획적이고 극T, 트리플 T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일즈를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되게 계획하고 고객들을 대하고 뭔가 되게 촘촘하게 고객을 관리를 해주니까 이런 게 저한테 적성이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MBTI도 다른 분들은 여러 번 하면 막 바뀐다고 하는데 저는 똑같습니다. 한 3-4번 해봤거든요. 똑같이 나옵니다. 저는 요즘 제가 이렇게 책도 써서 많은 홍보도 다니고 강의도 다니고 하지만 즐거워요. 다행히 즐거워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저 굉장히 일머리도 있는 사람이라 제 IQ가 98이잖아요. 네, IQ가 98이어서 메모하고 이렇게 쓰고 기억하고 리마인드하고 이런 걸 굉장히 촘촘하게 잘합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머리가 나쁘다는 걸 어렸을 때 인지를 하고 제가 저의 단점은 이렇게 극복해야 되는구나 알았던 게 참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제가 진짜 IQ가 130, 140 나왔으면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아마도 지금의 이런 색깔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어떤 행태? 뭐 다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이야 이제 뭐 따로 인센티브제다 뭐다 이렇게 해서 개개인마다 다 다르게 급여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뭐 대리, 과장, 차장 뭐 이래서 입사 몇 년 차 몇 년 차 이런 테이블대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테이블을 따랐던 거지. 추가 인센티브 개념이라는 어떤 급여는 아예 없었을 때니까 뭐 불이익이라기보다는 남들하고 똑같이 받았다 이거였던 거죠. 그래서 다행히 뭐 승진이야 뭐 호봉이야 올려주고 한다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성에 안 찼던 거죠. 그걸 한 10년 IT 쪽에서 하다 보니 제가 이제 그때 당시는 PT나 제안서 작업을 다 제가 했었을 때라 그때만 해도 중소기업들은 우리가 어떤 레퍼런스가 있다 그래서 제안서에 다 제출을 했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매출도 있네 여기 매출도 있네 이렇게 들으면 알만한 그런 대기업들 거를 다 하면서 거의 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이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현타가 왔던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사장님한테 막 우스갯소리로 진짜 저 돈 좀 더 주세요 월급 좀 더 올려주세요 막 이렇게 막 땡깡도 부려보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사장님이 술 마시면서 그랬어요. 야 너 자꾸 그러면 총무팀 보낸다. 그래서 제가 영업을 너무 좋아하는 걸 아시니까 관리직으로 보낸다 이렇게 농담을 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저 영업이 좋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했었을 때라 그때 좋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3년 차 정도 되니까 이제 레벨도 올라가고 제 어떤 커리어도 쌓이고 하면서 이제 30쯤에 이거는 또 아닌 것 같다. 내가 좀 뭔가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전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도 탑을 찍고 자동차 쪽으로 문을 두드렸을 때가 그쯤이었습니다. 제가 컴퓨터 과학과를 나왔는데 저는 외국계 회사다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IT 쪽에서 수입차 쪽의 어떤 시스템이나 돌아가는 형태 이런 걸 하나도 몰라서 처음에는 저는 갔을 때 굉장히 외국계니까 되게 인텔리하고 굉장히 스마트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입사했을 때가 2005년도였으니까 2006년도인지 헷갈려. 그때다 보니 왔더니 여기는 업무 일지도 다 수기로 쓰고 이메일이라는 시스템이 없었을 때고 다 팩스, 복사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악을 금치고 너무 깜짝 놀랐어. 그러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컴퓨터도 잘 다루고 복사기 당연히 잘 쓰고 이런 걸 잘 하니까 그래서 기억이 남아요. 복사기 막 망가지면 저희 뭐 다 껐다 키잖아요. 근데 선배가 이렇게 발로 퉁퉁 치면서 야 컴퓨터 막 이렇게 하면 저 막 달려서 네 선배님 이러고 막 뺐다 꼈다 막 온오프 하고 딱 고쳐드리면 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는 제가 굉장한 인텔리였어요. 그렇게 해서 별명이 뭐 이제 컴퓨터 이렇게 부르면서 제가 그거를 좀 에피소드를 다뤘죠. 또 너무 생생한 기억이고 그래서 그때 뭐 저는 다 엑셀로 써서 막 하고 선배들은 막 수기로 이렇게 수첩에 쓰고 그랬을 때니까 제가 좀 그쪽에서는 좀 빠르게 이렇게 전사나 작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세일즈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추천을 많이 받았던 게 보험하고요 자동차였었어요. 보험은 주변에 솔직히 다 너무 많으니까 야 해봐 너 잘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A 모 보험사에 한 2달 정도는 그쪽에 수업을 받고 이렇게 시험도 다 봤었어요. 그래서 진행을 하자 이러고 하는데 그러고는 주변에다 나 보험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험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인들이 저를 기피하더라고. 그게 좀 싫었어요. 저는 사람들 만나는 걸 너무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때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는 게 되게 불편해지네 라는 생각에 안 되겠다. 그리고 보험은 제가 2달 만에 딱 접었죠. 그렇게 접고 그럼 뭐 하지? 하고 수입자동차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게 정말 단순하게 현대차나 국내차 뭐 대우차 뭐 이런 그때 있었을 때니까 대리점 같은 데 가서 저 영업하고 싶습니다 했으면 아마 너무 쉽게 들어갔을 건데 보험처럼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현대차, 기아차 이런 거 팔면 그때도 똑같이 지인들이 저를 좀 기피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제 주변에는 제가 우리 집안에서 뭐 친가 외가 다 합쳐서 제가 그래도 나름 제일 성공한 케이스다 보니 수입차를 사줄 만한 지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거면 아예 내가 새로운 시장 가서 해보자 이러고 당시에 잘 나갔던 BMW하고 벤츠만 계속 이력서를 내고 어플라이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벤츠 단원대 다 안 됐고 BMW도 다 안 됐고 이제 절 받아주셨던 목동전 시장에서 뭐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이력서 겨우 이제 그 본부장님이 보게 돼서 면접 1시간 정도 보고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했던 거지 되게 들어가기 너무너무 힘들었던 업계였었어요. 그리고 IT 쪽에서는 11년 동안 저는 계속 잘해왔기 때문에 제가 한 3년 턴마다 계속 회사를 옮겼었어요. 매번 주어진 시간 안에는 늘 성과를 꽤 높게 잘하는 직원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IT 쪽 업계에서는 이직을 할 때는 정말로 이런 어떤 고충을
고충을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가고 싶으면 이력서 내고 이 사람들이 제 이력사항 보고 당연히 저를 픽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동차 쪽에 어플라이 했을 땐 적응이 안 됐었어요. 왜 날 안 뽑지? 왜 안 뽑는 거지? 적응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와, 여기가 대단한 시장이구나, 대단한 곳이구나, 나 같은 사람이 들어올 곳이 아니구나 라고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보험 한 2달 하고 여기를 들어오기까지 거의 한 6개월에서 8개월은 계속 이력서를 내고 전화해서 좀 만나달라고 하고, 이게 서류로만 가서는 동종업계 사람이 아니니까 저를 이렇게 보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될까 그리고 전 시장에 전화해서 지점장 후배라고 그러고 그냥 전화 바꿔달라 하고 막 이랬었어요. 인터넷에 그 대표번호 나오잖아요. 그럼 전화해.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 지점장 누가 바꿔주나? 안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지점장님 대학 후배라고 그럼 바꿔주더라고요. 그렇게 전화통화 한 기억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세요? 이제 지점장님 받으면 저는 이만저만해서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 이력서를 좀 봐줄 기회가 없냐.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실례지만 저희는 경력자만 뽑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력자 아니면 들어갈 수 없구나를 제가 전화를 하면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는 매번 보내도 봐지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 편에 이렇게 이력서를 넣어야 그래도 좀 봐주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진짜 친한 친구,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3다리 건너에 사람이 목동에 본부장님으로 계셔서 거기서 이력서를 보시고 봐주기만 하면 붙을 자신 있으니까 저는 이게 봐지지가 않는 거야, 이력서를. 그래서 그분이 보고 와보세요 하고 인터뷰를 1시간을 하고 제가 입사를 바로 했죠. 그래서 그 전에 IT 쪽에서 이직했을 때 그 고충은 비교를 할 수가 없게 너무 힘들게 들어왔어요. 너무 힘들게. 그렇게 힘들게 들어왔으니 당연히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6개월을 울고 다니면서 저쪽에서 당연히 거길 왜 가서 기본급도 없고 이러니까 왜 거기 가서 고생을 하냐고 막 친구들이나 동기들이 다시 오라고, 어차피 뭐 자리야 있고 저야 뭐 거기서 IT 쪽에서는 어디나 제가 원하면 갈 수 있었을 때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힘들게 여길 들어왔는데 어떻게 다시 가? 그래서 다시 못 갔던 거예요. 그래, 여기 왔으니까 뭐라도 해보자, 어떻게든 해보자, 그렇게 하고 지금의 자리까지 시작이 됐던 거죠. 근데 들어가 보니 신입들이 저처럼 이렇게 해서 일궈서 버텨서 이 자리까지 오기가 불가능해요, 거의. 저는 정말 좀 운이 좋았고 되게 정말 0.00 몇 프로에 좀 지독하게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손님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디서 비싼 차를 팔아. 그리고 정말 본인이 정말 집안이 좋아서 주변에서 사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면 물론 또 이렇게 새끼를 치고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 경력자가 살아남으니 경력자 위주로 사람을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를 많이 뜨면서 저한테 많이 와요. 저 자동차 팔고 싶어요, 세일즈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문을 많이 구하시는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장문에 막 메일을 주시는데 힘듭니다. 힘들고 경력자가 아니면 우선 신입을 뽑지 않습니다, 업계에서. 물론 뭐 국내차 시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특이 케이스였던 거고, 지금에서 영업을, 자동차 세일즈를 저를 보고 해보시겠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 녹록하지 않다는 거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되게 화려하고 와, 저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많이 벌 수 있고, 뭔가 제가 막 상급지 이동하면서 빚 계속 갚고 막 이런 거를 다뤘더니 저게 수억 버나 보다, 이런 어떤 저를 보고 좀 로망들이 생기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재테크를 잘해서 이런 부가 축적이 된 거지, 차를 팔아선 건물 못 삽니다. 바퀴 달린 뭔가를 파는 세일즈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제가 있는 한성자동차 강남전시장을 누구나 가고 싶어 해요. 거길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누구나 저기 가면 손님도 많고 좋은 고객들 많이 만난다라는 게 이미 정평이 나 있고, 학교로 치면 진짜 서울대고 미국으로 치면 하버드인 곳이에요. 그렇지만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곳이야. 실적도 돼야 되고 거기가 TO가 또 나야 되고 여러 가지 관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리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가야 됐었을 때였어요. 물론 BMW에서 잘하고 있었을 때라 고민은 당연히 했지만 이걸 내가 놓고 저기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너무 가고 싶었던 쇼룸이었고 여기가 티오가 났네? 그랬었던 떠라 이렇게 고민할 여지가 없었어요. 저희는 솔직히 일반 회사처럼 차장, 대리, 월급이 차이가 있다거나 이거에 따른 복지가 다르다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진짜 제가 뭐 대기업의 일반 관리직에서 차장하다가 대리로 온 개념이 아니어서 당연히 대리여도 상관없습니다 했던 거였고, BMW에서 벤츠 옮겼을 때도 녹록치 않았죠. 그래서 어디나 새로운 곳에 갔을 때는 기존에 어떤 계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가 있을 거고, 새로운 사람에 대한 적응하는 또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그걸 똑같이 버텨낸 거죠. 그런 과정이 쉽지는 않았고 그때 나름 차도 좀 잘 팔고 막 그랬을 때인데 신입사원이라고 막 인성교육 받고 제가 머리도 짧고 당시만 해도 안녕하십니까 윤미애입니다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그때가 37이었는데도 선배들이 봤을 땐 머리도 짧고 제가 어려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리로 들어왔으니까 제 포지션이 좀 되게 낮은 친구처럼 본 것 같아요. 그러니 야 와봐 이러고 막 앉혀놓고 인생 얘기하시고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난 바빠 죽겠는데 지금 선배님 인생 얘기 들을 짬 아닌데 근데 그땐 그랬어요. 그리고 뭐 진짜로 첫 계약하러 갈 때 계약서 좀 선배님 한 장만 좀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정말 그 선배님 잊을 수가 없어. 위아래로 끌면서 지금 이런 거 저한테 달랠 짬입니까? 와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는데도 아 여기가 그래서 보통인 곳이 아니구나 라고 느끼면서 적응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자동차 세일즈를 좋아하는 건 실적이 극명하게 개인한테 짚혀지는 게 좋은 거예요. IT 쪽에서는 프로젝트를 들어가면 엔지니어도 있고 제안서 쓰는 사람도 있고 뭐 뒤에 개발자도 있고 한 6, 7명이 한 프로젝트로 팀이잖아요. PT는 제가 해도 그러다 보니 어떤 수주를 하고 성과를 내도 이 팀한테 내지는 여기에 다 쉐어를 해서 야 너네 잘했어 이런 거잖아요. 월급을 갖다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전 자동차를 좋아하는 건 극명하게 숫자가 나오잖아. 윤미애한테 몇 대 몇 대. 그래서 제가 그 신입 시절에 야 여기서는 차를 우선 잘 팔고 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나 지독하게 들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여자 남자 이렇게 구분 짓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눈에 더 띄고 그때만 여자 몇 없었을 때니까 눈에 띄고 제가 또 밟아도 너무 씩씩하니까 선배들이 더 이렇게 좀 밟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영업하는 데다 보니까 숫자로 보여주면 돼요. 숫자로. 저희가 보통 당직 근무라고 해서 전시장에 내방객을 받는 당직 근무를 쓰는 게 로망이란 말이야. 워킹으로 사러 오겠다는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그게 그때 당시 3개월 안에 3대를 팔아야 수습이 해제됐을 때였어요. 당연히 신입들이 그 신입이라는 게 다른 데 경력자 신입이에요. 생 신입 안 뽑아요. 다른 데서 막 잘 팔던 친구들이 온 거니까 3개월 정도의 시간은 주는 거야. 어떤 수습 시간을 저희한테도 인턴 같은 거죠. 그거를 3개월을 기다려야 당직을 쓸 수 있었는데 제가 1월 16일 날 입사를 해서 1월 말일까지 세대를 다 팔았어요. 그러고는 선배들이 어우 쟤 보통 아닌 애가 들어왔다라고 평가를 하신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저 팀장님 당직 세워주세요. 그래서 그때 말이 많았어요. 선배들이 야 3개월 있어야지. 세대 팔았자. 저는 팀장님 저 세대 팔았는데요. 고 선배들은 야 3개월 있어야지. 그런 어떤 불협화음을 좀 일으켰죠. 근데 팀장님도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세대 팔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당직을 2월 1일부터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손님도 많이 받고 뭐 당직으로도 팔고 소개로도 팔고 하면서 입사하고 그 해에 저희 전시장에 1등 하던 선배님이 69대인가 70대의 언저리가 1등이었을 때인데 제가 63대를 팔았어요. 첫 해에. 그러면서 후배들의 훈수 끝났고 걸레질 끝났고 뭐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인정? 아 쟤는 첫 파는 애 뭐 이런 거 그렇게 좀 돼버리면서 제가 아 진짜 어지간하면 남들 세대 팔고 할 때는 아니에요. 우리 그냥 진짜 많이 팔아야 돼. 어지간히 팔면 이것들이 밟아 못 올라오게 한단 말이지 선배들이.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잘 팔아야 돼.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가 비서를 쓸 수 있었던 게 대리가 쓸 수 있을 때가 아니었는데 제가 차를 많이 파니까 팀장이 야 넌 비서 써야겠다. 그래서 그때 비서 쓸 수 있는 티오를 주셨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차를 많이 파니까 뭐 저 상담 가야 됩니다. 빠져도 그냥 어거리가 되는 거야. 뭐 회의 어쩌고 야 앉아봐. 저 오늘 상담 있는데요. 그럼 차 팔러 가는 걸 누가 잡아. 그러면 평정. 근데 그걸 어설프게 팔면 밟히는 거야. 그러니 진짜 압도적으로 잘 팔아. 압도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쭉 계속 저는 상향 곡선을 타고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거죠. 그게 세일즈니까 가능했던 거고 개인 실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업계니까 가능했어요. 압도적으로 잘 판 거, 그리고 제가 성과를 많이 냈던 거, 저는 전화를 잘 받아요. 물론 좋은 말로 해서 언제든 연락 가능한 사람이 된다, 뭐 진짜 365일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정말 소소하게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전화를 잘 받습니다. 지금 이 영상 찍는 이 시간도 제가 작가님한테 부탁해서 콜백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그것처럼 아 얘는 전화하면 받는 친구가 돼버린 게 우선은 손님들이 저를 찾는 이유인 것 같고요. 그게 AS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크레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신규 문의도 있을 수
수 있고 모든 부분에서 연락이 잘 되는 친구가 세일즈에서는 저는 울트라 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고객들이 알아주시는 것 같고 이제 고객이 늘어나니까 그게 한 명일 때, 두 명일 때, 100명일 때는 내 기억으로 아, 저 손님이 어땠지? 라는 기억을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고 고객이 쌓이면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다행히 벤츠 오면서 시스템화를 좀 했어요. 이를테면 홍길동이다. 그러면 제 기록에 다 보고 무슨 차를 몇 년도에 어떻게 구입을 하셨고 보험사가 어디고 차 번호가 뭐고 차량을 언제 등록했고 등등등 정보로 이 고객에 대한 이력까지 관리를 쫙 합니다. 차라는 게 뭐 1년마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소모품은 또 아니어서 비교적 오래 타는 분들은 15년, 20년씩 타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고객에 대한 히스토리 관리를 하는 시스템 구축을 이미 해놨고 저랑 딥하게 뭔가 상담을 하고 아, 이분이 살 것도 같은데 뭐 하면 이 고객님에 대한 정보도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랬을 때 10년 만에 5년 만에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제가 당연히 기억 못하죠. 근데 오시면 저는 이렇게 제가 에스코트를 해드리면서 아, 고객님 조남이 어떻게 되실까요? 그러고 제가 찾아요, 핸드폰에 막. 그러면 홍길동 뭐 13년 7월에 오셨었어. 내방 무슨 요일에 오셨고 얼굴 하얗고 부모님이랑 같이 내방하신 결혼을 앞두고 차량 구입 예정 이런 걸 다 전 써놔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아, 그때 결혼을 하셨는데 어떻게 아내분은 같이 안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아는 체를 합니다. 그럼 정말 감동들을 하세요.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세요, 이사님? 뭐 내진 차장님?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보여드리죠. 저 안 잊고 고객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들 감동해 하세요. 그래서 그날 오셔서 차를 안 사시더라도 어쨌든 다음에 또 오시게 되면 벤츠를 꼭 사시게 되시죠. 그런 식의 어떤 시스템 구축과 한 번 이 사람하고 제가 상담을 하고 연을 맺었어. 그러면 이분이 이 차를 팔고 다른 브랜드를 살 때까지 관리를 하고요. 다른 차를 또 소개를 해줘도 또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정말 요즘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본인 부고도 받긴 해요. 근데 이제 부고를 받는 고객님들 아니고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고객 관리를 하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걸 조금은 촘촘하게 꼼꼼하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게 고객들이 저를 또 찾아주고 또 찾아주고 하면서 신규 고객은 또 늘어나고 소개 재구매가 늘면서 대수를 좀 유지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소개해주고 재구매를 해주시지만 그 고객한테 최선을 다해요. 이 영상 보실 수 있는 분들 있지만 야, 너 내가 누구 소개시켜줬는데 뭐 어쩌고 아무것도 없냐 막 이렇게 농담으로 하시는데 소개해주신 그분한테 최선을 다해야 이분이 욕을 안 먹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가격이 됐던 구입 방법이 됐던 사후 관리가 됐던 소개해주는 분한테 누 안 되게 소개받으신 분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개 재구매가 계속 늘어나고 아, 윤미애가 말한 건 아,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게 좀 쌓이면서 지금까지 차를 팔고 있지 않나 싶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넌 강남전시장에 있으니까 손님 많은 거잖아 라고 이제 같은 영업하는 친구들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저희 회사의 내부에서 사내 강사를 했었을 때 제 고객의 리소스를 좀 분석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아마 한 5, 600대 팔았을 때니까 저는 그 제 리스트 관리를 한단 말이죠. 소개, 뭐 재구매, 본인이 뭐 누구에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온라인 형태를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저의 판매의 98%가 소개 또는 재구매더라고요. 98%가 압도적이에요. 그러니 아,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기존 손님한테만 잘하면 되는구나. 저희 차라는 게 차뿐만 아니라 대부분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구전이 최고입니다. 입소문이 최고예요. 그걸 저는 좀 빨리 깨달았었어요. 그러니 이분한테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래서 저는 손님들이 뭐 나중에 뭐 내가 또 사줘. 아이, 고객님 전 그거 중요하지 않고 요번 이 건을 잘 메이드해서 출고하는 게 목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고객 관리 또 구전의 구정 98%의 재구매 소개 고객을 최선을 다해서 모시니 계속 구전 입소문을 내주시더라. 그게 아마 저의 세일즈 킥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이제 차를 사는 우리 고객님들이 오시면 뭐가 2% 부족한 게 있어요. 차를 온전히 나 이거 살게 이런 고객은 잘 없어요. 물론 잘 없어요. 뭐든 이런 게 문제가 있고 이래서 좀 고려 중이고 이래서 좀 연기가 될 것 같고 보류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저는 이제 많은 관찰과 소통을 하고 많은 질문을 하면서 이끌어내면 아, 실은 이러고 이제 고객들이 얘기를 하세요. 아, 주차장이 너무 좁아. 뭐 내지는 주차장이 타워 주차장이라 차가 안 들어가. 내지는 와이프가 너무 반대해. 내지는 아, 지금 대출 이거부터 좀 마무리 이런 거 마무리하고 해야 이런 식의 어떤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드려요. 우리 차를 살 수 있게끔. 저는 예를 들면 주차장이 좁대요. 이쪽 강남 쪽은 피부과 성형외과 굉장히 많은데 주차장이 다 카리프트예요. 엘리베이터 카리프트. 그거다 보니까 저희 큰 차 S클래스 같은 롱바디 차가 안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장님께서 기존에 작은 차를 타시니까 당연히 그때는 카리프트를 이용하면서 타셨는데 집이 송도 너무 멀다고 좀 편안하게 큰 차를 타고 싶어 하시는데 아 리프트에 안 들어가서 이사님 힘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아 원장님 계셔보세요. 그러고 물론 제가 가진 않았어요. 직원을 시켜서 네이버에 지도 딱 찍고 인근 100m 안에 주차장 지상 주차장으로 찾아보라고 직원 뭐 다 걸어서 시간 다 재라고 그랬어요. 5분 안에 걸어서 올 수 있는 지상 주차장 찾고 S클래스를 월주차 해주는 곳 요금 비교까지 다 해서 리스트업을 제가 한 6군데를 해왔어요. 그리고 원장님한테 드렸지. 원장님 여기 가시면 됩니다. 걸어서 4분입니다. 다 해봤어요. 원장님이 감동하셔서 안 사실 수가 없잖아요. 윤미가 해결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바로 S클래스가 나갔어요. 그래서 출고를 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이제 세무법인 대표님이셨는데 아 S580은 타고 싶은데 우리 회사 카리프트가 공차 중량이 안 맞아서 이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러게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대표님? 그러다가 이분이 계속 회의 중이고 연락이 안 되는데 이분 제가 법인명은 알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찾았어. 사무실이 저희 근처래. 그랬더니 딱 어디 회사가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S580을 타고 그 타워 주차장을 갔어요.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아 이거 안 들어가요. 뭐예요? 그리고 이제 더 엠블럼을 보시더니 S580 가져갔더니 이거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게 하시더라고. 이걸 넣어보지도 못하게 하시더라고. 저기 죄송한데 그때가 연초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캘린더 드리면서 한 번만 넣어보게 해달라고 밑줄 본전인데 한 번만 넣어보게 해달라고 뭐뭐 대표님 만나러 왔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계속 하는데 제가 달력 드리면서 막 너무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럼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 당연히 카리프트에 넣었어요. 삐삐삐삐 소리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래 해보고 저리 해보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계속 삐삐삐 소리가 나.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차 빼고 사무실에 와서 대표님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지. 대표님 제가 회의 중이신 것 같아서 오늘 주차장 갔더니 이렇게 해서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역시 공차 중량이 문제인지 계속 에러가 나더라고요. 죄송해요 대표님 그냥 S500은 안 되실까요? 이러고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회의가 끝나시고 오후에 전화가 와서 여기를 어떻게 와보셨어요 이사님? 그래서 내가 아니 당연히 가봤죠. 카리프트 때문에 못 하신다고 하니 근데 안 들어가요 대표님 어떡해요. 그냥 S500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더니 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너무 S580 하고 싶은데 그래요. 그래도 이사님이 한 번 오셨으니까 자기가 전시장을 오시겠대 당신이. 그러시자고 한 번 더 보겠대 차를. 그러시죠. 그러고 오셨어요 전시장에. 그분은 제가 얘기도 안 하고 와서 해본 게 감동이어서 와보셔야겠다고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500으로 하시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 이사님 그냥 한 번만 더 자기랑 가서 카리프트에 넣어보면 안 되겠냐는 거야. 괜찮습니다. 해보시죠. 또 그래야 또 포기도 하시니까 가시죠 하고 제가 대표님을 모시고 대표님 이제 오너석에 앉아보시라고 하고 제가 운전을 해서 또 갔죠. 그리고 대표님 내리고 한번 다시 또 넣었어. 이제 대표님 가니까 경비 아저씨가 뭐라고 못하잖아. 당연히 또 이제 넣어봤죠. 그리고 여전히 삐삐삐 울려. 아 안 되겠고 이랬는데 대표님이 저한테 윤 이사님 한번 내려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려서 카리프트 내려갈 때 사람 못 타잖아요. 전 안에서만 삐삐 소리 난다 생각해. 내려보시죠. 그리고 제가 딱 내렸어요. 삐삐삐가 딱 멈춘 거야. 저희 그때 대표님 저 경비 아저씨 막 박수 치고 난리가. 제가 53kg입니다. 53kg가 딱 빠지니까 멈춘 거예요. 아 그때 유레카였어요. 대표님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S580을 출고를 했고 너무 고맙다고 바로 소개해서 제가 판교에 또 회장님한테 한 대 똑같은 게 나갔죠. 그런 식의 어떤 저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제가 잘하는 거니까 저는 먼저 문제를 닥치면 이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제 주변에 인프라가 좋아서 제가 그런 걸 많이 좀 해결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차를 좀 많이 파는 비결이면 비결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제 이 작가님들이나 저를 봐서 알겠지만 제가 되게 기운이 좋잖아요. 그리고 텐션도 되게 좋고 그래서 나보고 언제나 이러나요? 일할 땐 이렇습니다. 전화를 하시면 보통 누가 전화가 오면 회장님 네 사장님 사모님 이러고 알잖아요. 그런 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 고객분들은 전화하면 역시 기운 받는다고 전화했다 이런 분들이 오전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그런 거 보면 내가 좋은 차를 또 드리기도 하지만 제가 어떤 좋은 에너지와 좋은 기운을 준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 스스로
제가 기운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어서 저도 노력을 하고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좋다 하면 좋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자기 암시? 그런 걸 저는 주문을 좀 제가 많이 거는 편이고 고객들한테도 그런 게 좀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전화 한 통을 해도 고객님들이 저랑 통화하면 힘이 난다고들 말씀들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우리네 사장님들, 우리네 회장님들, 이 오너분들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사장을 할 정도의 그릇도 못 되지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그분들 정말 외롭고 힘든 게 되게 많거든요. 얘기만 들어줘도 그냥 마음이 풀리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시라서 그걸 좀 제가 이렇게 건네드린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책에 좀 그렇게 기술을 좀 했어요.